네, 2024년 3월 첫째 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 사업이 4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연령 제한이 사라지고 청년층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을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도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주 의무기간 5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국내 차량 등록 대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LPG차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차와 LPG차의 누적 등록 대수가 역전된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누적 등록 비중도 친환경차 8.2%, LPG차 7.1%로 지난해 처음 뒤집혔습니다. 하늘을 나는 차로도 불리는 UAM이 올해 말 수도권에서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길이는 6m로 지금은 사람 1명만 탈 수 있지만 상용화가 되면 5명까지도 탈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도심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커서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실증 단지를 조성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한 주 52시간 근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이 있더라도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출산 뒤 2년 안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과세 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미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고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전기차 공용 충전 시설을 늘리기 위해 설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우선 공동주택과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에 1,340억 원을 투입해 충전기 용량과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내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납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교육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늘리고 수도권에서 월 3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연합기숙사도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 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 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입니다.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 6천 가구로 예상됩니다. 여가부는 최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대 이상 시민에게 10만원권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모레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지급 기준 제정도 행정 예고했습니다.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에게 식사와 씻을 공간을 제공하는 동행식당과 동행목욕탕을 올해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행식당 사업은 쪽방 주민들이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로 식사할 수 있고, 동행목욕탕은 쪽방 주민들에게 매월 2회 목욕권을 지원하고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현재 43개인 동행식당을 총 49개까지 늘리고 동행목욕탕도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만화 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운동 후 의식적으로 단백질 식품을 먹는 사람이 많은데요. 오후 난 후 단백질 챙기기, 건강에는 어떨까요? 최근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 또는 간식 형태의 보충제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정 기준 이상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요. 단백질 과잉 섭취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통풍과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또 단백질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한 번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본인 체중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병이 있으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환영, 혼란, 기이한 행동 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인데요. 일본 도쿄대학 의대 연구팀이 조현병과 심뇌혈관 질환 위험 증가 사이에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장애 증상 외에 심뇌혈관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인천 지역의 수건 사업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천시청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인 2027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점자교원 자격제도와 점자능력 검정제도를 도입해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 기반을 마련합니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 한 곳씩 지정하고 1,350만 어절의 점자 말뭉치를 구축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최근 초등학생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전기 충격 장난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을 가져다 대면 몸서리 칠 정도로 고통이 느껴지고 또 몸에 해로울 수 있는데도 어린이들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 충격 장난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 기준이 없다며 국제 기준으로 볼 때는 위험도가 낮아 판매 승인을 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춥겠습니다. 서울 최저기온 영하 3도, 청송이 영하 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더 낮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4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주말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3도, 대구가 영하 2도가 예상되고 한낮기온 서울 7도, 대구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추위가 조금씩 덜하겠고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4년 3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